자, 드디어 하늘에서 저희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드디어 장대 양봉이 출연을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부처님, 또 누군가에게는 알라신, 각자의 신이 존재하겠지만 누군가 목소리를 들어줘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장도 중요한데 단기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봉상 5일선, 21선을 보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바닥을 두 번 찍어주고 이 저점조차 올려주게 되는 이 차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대로 이 더블 바텀을 찍으면서 큰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상승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관점상 확인되어 것은 단기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근데 이번 장에서 못 탔다 아니면은 너가 언제 매수하라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날짜까지 카운팅을 하면서 언제 매수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디데이로 선정한 날이 이런 날이었고 해째를 빙의하자면은 저점을 찍고 현재는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다 떠나서 저는 지금 상승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서 업비트장에서 알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왜 상승을 하냐면 비트코인은 한 20% 또 조금 더 높게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되살아나서입니다. 제가 각종 이슈가 좀 많다, 너무 하락분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반등이 잘 안 나온다라고 했었던 장이 디파이 문제나 아니면 업데이트 지연 문제나 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 있는 이슈로 하락장 안에서 퍼드가 계속 퍼지면서 이런 가격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게 거의 다 극복이 되고, 즉 매도 매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현재는 고점을 가뿐히 뛰어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에 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 좀 특색 있는 알트코인들이 올라오고 있고 저는 주로 테마로 묶으니까 이 테마에 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 중에서는 폴리곤도 있고 또 아발란체, 그 다음에 솔라나, 그리고 닷도 보이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런 테마가 어떤 코인들인지 아실 텐데 제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은 초신성 테마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초신성 테마에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는 제 영상에서 3개월 전 뒤지신 다음에 이 흰색 배경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시기에 찍었던 영상들을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정말 기획을 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3개월 전이면 하락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보여서 많이는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이 초신성 상태계에서 어떤 식이 중요한지 확장성, 과거에는 브릿지라는 용어를 이용했었고 또 지금 형식은 약간 체인 형식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지니는지, 또 그 중에서 솔라나보다 아발란체가 조금 각광을 받았었는데 아발란체는 뭐가 좀 더 유명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초신성 테마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3개만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깊어서 이번에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더리움을 매수를 어디서 했냐? 제가 비트코인만 담는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의 상승력이 너무 커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담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담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이 뭐냐? 눌릴 때 담는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알트코인 사고 싶으시잖아요. 폴리곤, 아발란체, 이클이나 니어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눌릴 때 사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은 상승 중인데 매수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상승을 안 한 종목들을 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잡코인이 죽을 쓰고 있는데 잡코인들은 비트코인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아예 떨어지고 추세 다 죽을 때 잡코인장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같이 비트랑 이더가 좀 상승 동력이 충분할 때는 메이저나 준메이저 쪽으로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거 클릭해보면은 시총이 10조 가까이 되는 거 다들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 NFT나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들도 시총이 좀 크고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는 눌릴 때라고 보고 있고 알트코인들 매매할 때는 좀 눌릴 때 기다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많이 올라간 코인들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이 지정 테마 안에서 많이 상승을 안 한 종목들도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단기장으로 넘어서 장기적인 모습을 한번 관찰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현재장이 좀 약간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기장을 매매할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이 딱 일주일이나 10일짜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번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하락분을 전부 복구할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봉상으로 관찰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리기보다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왜 7일과 10일을 잡았냐,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이죠. 즉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당일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틀 전부터 좀 조심을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서부터는 7일이 남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한 9일에서 10일 정도가 남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승이 끝난 거냐 아니면은 상승이 지속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그 전까지는 장세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기장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장기장에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봉을 지어 볼게요. 캔들을 지고 나면은 5일선에서 바닥이 깔린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드러났을 때는 시기를 잡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잡을 때 이 이평선은 꺾일 일이 없다. 즉 하락하고 있는 이평선은 바닥을 만나기 전까지는 꺾일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에 있어서 이 선을 그냥 쭉 연장을 해보면은 이 선이 만나는 게 9월이에요. 근데 조금씩 꺾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좀 완만하게 표현을 하면은 10월. 그럼 9월과 10월에는 이평선이 만나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죠. 그럼 주봉상 골크잖아요. 주봉상. 그러면은 이거는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번 상승이 어떤 크로스로 인해서 상승을 만들어냈냐?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일봉상 골크로 인해서 상승이 이만큼 나왔는데 주봉상 상승은 얼마나 갈까요? 훨씬 더 크겠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봉상 상승은 어떻고 일봉상 상승은 어떻냐라는 점을 보여드리면은 주봉이죠. 주봉상 상승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오른쪽에 가격을 보세요. 4천에서 14,000까지. 일봉상 상승은 어떻냐? 일봉상 상승은 매번 발생을 하고 그 상승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즉 이렇게 단기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좀 약간 하지만 그 케이스가 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상승이 일봉상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 체크하시면은 먼저 발생을 하고 상승을 시작하잖아요. 즉 이 포인트부터 보게 되면은 21선을 타고 지지로서 활용이 되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대 2분의 1이죠. 그죠? 상승할 확률도 2분의 1, 하락할 확률, 그러니까 단기장으로 끝날 확률도 2분의 1. 이거는 신뢰성이 낮다라는 말이고, 그와 반면에 주봉으로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했을 때가 많으니까 신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단기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봐요. 여기가 진짜 저점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고 올리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상승이 아니라면은 단기 상승장을 만들고 종료가 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지금 포인트를 정의하자면은 뭐 형식은 같지는 않지만 저는 딱 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5일선 크로스 하면서, 즉 바닥에서 나오는 크로싱은 저점에 더 리테스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뚫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보고 올 때가 많아요. 여기도 저점 뚫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정말 과거를 안 보셔도 이 장을 보시면은 내려갔다가 계속 테스트하다가 올리죠. 뭐 여기도 다 똑같아요. 이런 구간이 깨지게 되는 게 이런 외봉으로 표현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 형식은 외봉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여기서 눌린 다음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상 지금은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즉 단기장은 맞아요. 이거는 뭐 확률 따지지 말고 그냥 단기장 맞다라고 접근을 해주세요. 하지만 주봉상 크로스까지 상승분이 이어져서 자, 추세가 완벽히 전환을 했다. 이것은 저는 한 50%밖에 확률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50%도 큽니다. 그러면 단기장은 100%고 장기장은 50%인데 정말 리스크 가져가실 분들은 장기장처럼 가져가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단기로만 보신 분들은 단기장으로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건너뛰었는데 이더리움 비중을 좀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트를 매수할 때 비중이 30%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눌릴 때 이럴 때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조금 커서
조금씩 비트 비중을 이더리움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즉 제가 말한 비중은 지키면서 비중을 채워가고 있고 이 이상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장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의 단기장이 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나스닥이 7월 18일 06시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봐주세요. 7월 18일 06시 이때 나스닥의 격차가 한 이틀 정도 시간대가 비어 있는데 개장과 폐장 시간에 맞춰서 이 차트가 안 나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걱정하는 게 떨어질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오르게 되었고 나스닥은 더 이상 저점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을 비추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할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나스닥이 단기 저항에 이 매물대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단기장으로 좀 조정을 맞는다면은 이때는 약간 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올린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냥 떡상을 하겠죠. 하지만 조심할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이 거래대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일봉상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이번에 7월과 6월에 이 매물대 있죠. 저항대. 저항 매물대를 극복하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캔들이 좀 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림이 잘 안 그어지는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서 올려줄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통해서 이게 진짜 양봉인지 아니면 페이크용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선까지 올려놓으면은 이 캔들상 단기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여기까지는 뚫을 일이 없겠지만은 뭐 여기를 넘어서 기록이 된다. 즉 고점을 넘겨줄 때 여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기록이 된다 라고 나오면은 상승 추세 시작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반면에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다면은 조금씩 매물을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중이 아쉽고 좀 섭섭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레버리지로도 좀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비중으로서 저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진짜 최대 50%만 각오를 하고 33%에서 50%의 비중으로만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100% 현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정말 롱을 좀 기원할 때는 다시 한번 기롱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무료 선물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저희한테 문의하셔서 관점이나 그런 것들 받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안 받아가신 분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누르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50만 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종료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을 대신해 기롱제를 지내고 있는 편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